자, 오늘은 미적분 1에 처음으로 하는 무한 수열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 그러면 일단 수열의 극한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수2에서 배웠던 거 있죠. 수열. 수열이라는 것이 뭐였지?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이었다, 그죠? 수의 나열. 그 수의 나열인데 그냥 막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했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수열인데, 우리가 수의 나열을 한번 쭉 살펴보면 A1, A2, 우리가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죠? 일반항. 그러면 이 일반항이 요까지가 있고, 이 이후로도 계속 수열은 계속 쭉 나가겠죠, 그죠? 계속 쭉 갔을 때 이 아이가 n이 계속 커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값 알파로 다가간다고 해봅시다.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이 아이를 뭐 극한 값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극한 값. 그래서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 도달한다 해가지고 수렴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수렴하는 그 값을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n이 뭐 n분의 1이라고 한번 둬 봅시다. an n분의 1이면 1, 뭐 2분의 1, 3분의 1 계속 커지겠죠. 뭐 100분의 1, 뭐 더 나아가서는 뭐 10만분의 1, 뭐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커짐에 따라서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이 아이는 어느 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0에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뭐 처음에는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 4분의 1, 뭐 5분의 1 계속 밑으로 바닥으로 쭉 계속 붙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 0을 이 수열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호를 한번 살펴보자. 자, n이 계속 커진다라는 표현으로 무한대라고 쓰고, 요렇게 기호로는 요렇게 씁니다. n이 계속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떠한 값 알파에 다다른다. 요렇게. 한마디로 n이 엄청나게 커질 때 an은 어떠한 값 알파에 다다른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기에 조금 귀찮으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를 이제 읽을 때 lim이라고 쓰고, 쓸 때는 lim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했습니다.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은 과연 어디로 가냐? 알파로 간다. 이렇게 흔히 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된다. n이 계속 커짐에 따라 가지고 an은 알파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로 들어 가지고 an이 n이라고 합시다. an이 n. 그러면 1, 2, 3 계속 커지는 거죠, 그죠? 뭐 n 이후로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떠한 일정한 값에 도달하지가 않게 되는 거지. 숫자는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커지는 값을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이 글씨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또는 an이 마이너스 n이라고 잡아봅시다. 마이너스 n.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계속 작아지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가는 거지. 엄청나게 작은 숫자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는 무한대인데 엄청나게 작은 숫자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기호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도 되지. 또 한 가지 더.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니까 어떤 값이 다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동. 그래서 수열의 어떠한 극한으로 보냈는데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세 가지 경우, 즉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진동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산. 수열을 발산한다. 우리가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것은, 일정한 값에 도달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했었죠? 무한대 했었죠? 그렇지. 수렴한다 했었지, 그지? 일정한 값에 도달할 때는 수렴한다.
근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하는 경우에는 수열이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수열이 이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이 이 녀석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열의 극한값, 이러한 수열이 있을 때, 그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정한 값 알파에 이제 가까워지면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었을 때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알파로 도달한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가 이제 극 1은 알파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경우,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죠? 무한대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 요런 세 가지 경우를 우리는 발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를 이렇게 한번 예로 한번 볼까? 밑에 an 수열이 이제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n이 계속 커져.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분의 1, 2분의 1 계속 커집니다. 100분의 1, 계속 커져서 1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면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이 아이는 어느 값으로 도달하게 되죠? 결론은 이제 0으로 계속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서 0이 계속 가까워지니까 기호로 쓸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은 0으로 간다. 이렇게 기호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이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3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 다음 무한 수열 중 수렴하는 것. 자, 수렴하는 것을 찾고 싶다,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0, 4, 0, 4, 0, 4, 0, 4 계속 반복하지, 그지? 0, 4, 0, 4 반복하니까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떤 경우를 했죠? 진동하는 경우를 했죠, 그죠? 진동하는 경우는 우리는 발산했었다, 그지? 발산.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쉬워 보이는 것도 해봅시다. 5번을 한번 보자, 5번. 5번은 분모는 10 그대로 있는데 분자만 계속 늘어나죠, 분자만 계속 늘어나고요. 10분의 100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10분의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계속 분자는 계속 커지고 분모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결론은 어디로 가겠노? 엄청나게 큰 숫자로 가겠죠. 그죠?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역시나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극한값을 구할 때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럼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반항이란 것이 n번째 항이었죠, 그죠? n번째 항을 이제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은 분모는 루트 2, 루트 4, 루트 6 이렇게 가니까 루트 2n이 되는 거고, 분자는 2, 4, 6, 8로 가니까 2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2n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일반항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일반항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은 과연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건데, n 값이 계속 커진다라고 해봅시다. 루트를 씌워놔도 n 값이 계속 커지면은 이 값 자체도 엄청나게 큰 값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값도 내나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을 넣었을 때 값은 1입니다, 그죠? 일단 1. 그 다음에 2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좀 더 밑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 세 번째를 넣으니까 2분의 1. 절반으로 좀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이쪽쯤에.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니까 여기. 그 다음엔 마이너스 7분의 2, 4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요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한없이 0에는 가까워지게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0에서 항상 0으로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이 안에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번 같은 문제도 일반항을 구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성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1이니까 2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는 4분의 2일 거고, 그 옆에 거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 옆에 거는 6분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는 2 마이너스 2 번갈아 가고 분모는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n 플러스 1에다가 분자는 2 마이너스 2 번갈아 가니까 앞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값인데,
n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죠. 분모가 계속 엄청나게 커져. 엄청나게 커지니까 야가 계속 커지는 거고, 분자는 1-1 해봤자 2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아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결론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해서 봐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습니다. 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4분의 3, 4분의 3이면 좀 더 큰 값이죠.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5분의 4 좀 더 큰 값입니다. 계속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는 진동이 되는 거죠. 그죠?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산. 수렴하는 값은 이제 3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려봐도 되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